그대를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. 그대를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. 김범수님 하면 단단한 소리의 대표주자죠. 저는 최근에 김범수님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와, 소리가 정말 단단하다를 넘어서 사실 왜 저렇게까지 무겁게 내실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김범수님은 그래도 됩니다. 왜냐? 이게 되니까요.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라이브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. 그냥 내버려둬 책임 못 져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정말 영원한 거 영영 다신 못 본다 해도 그댈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. 같은 고음인데 발성이 다르죠. 첫 번째 거는 뭔가 대충대충 부르는 것 같으면서도 감미롭기도 하고, 그렇다고 아예 가성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성의 소리도 어느 정도 살아있죠. 자, 단단하고 힘있는 고음을 원하시는 분들, 김범수님이 예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가볍고 일정한 소리로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이게 되지 않는데 강하고 힘있는 소리가 멋있어 보여서 그 소리로만 계속 연습한다? 목 상하기 딱 좋습니다. 강하고 단단한 소리는 가벼운 소리보다 목에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고요. 애초에 무거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음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요. 근데 내가 지금 고음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? 그럼 연습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무거운 소리를 내게 되겠죠?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목이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. 김범수님 2023년 연말 콘서트를 보면요, 소리를 무겁게 많이 내세요. 근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가볍고 일정하게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무겁게 내는 것과 무겁게밖에 못 내는 사람이 무겁게 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죠. 아니, 김범수님도 저렇게 소리를 무겁게 내는데 어떻게 20-30곡을 하는 거고 나는 왜 두세 곡만 하면 목이 이렇게 가버릴까?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가볍고 일정한 소리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. 그럼 왜 핵심 포인트가 가볍고 일정한 소리에 있느냐?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그 어떤 것이든 가볍고 얇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 더 쉬운 조건의 상태인 겁니다. 상상을 해보세요. 가벼운 물병 하나를 들고 계단에 오르는 거하고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계단에 오르는 것 중 어느 게 더 올라가기가 힘들까요? 당연히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올라가는 게 더 힘들겠죠. 그리고 큰 생수통이라고 해도 안에 물을 채워넣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기 더 수월해질 거고요. 소리도 마찬가지예요. 무겁고 가득 찬 상태로는 고음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. 소리가 가벼운 상태여야 고음의 길을 훨씬 쉽게 캐치할 수 있고요. 고음의 길뿐만 아니라 중음의 역대에서도 더 안정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단단한 고음을 잘 내고 싶어도 고음의 길을 계속해서 캐치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고음의 길이란 성구전환, 공명전환 등을 이야기합니다. 어떠한 것이든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감각이 정말 뛰어나서 순서를 스킵하고도 그 소리를 잘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고음의 길을 캐치하기 수월한 소리로 먼저 연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게 되고 나서 이제 웨이트 할 때처럼 소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파워를 높여가는 것이지, 저 단단한 소리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면은 발성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우리 악기의 피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. 다시 아까 물병과 큰 생수통을 가지고 옵니다. 둘 다 똑같이 30분을 들고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어떤 게 팔이 더 빨리 지칠까요? 너무 당연한 문제죠. 무겁고 꽉 찬 소리로는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김범수님이 엄청 대단하신 겁니다. 소위 말하는 피지컬이라고 하죠. 근데 이 피지컬이라는 거는 자주 쓰면 쓸수록 빨리 닳게 돼 있어요. 피지컬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.
그래서 우리는 피지컬을 활용하여서 노래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전에 꼭 가볍고 일정하게 낼 수 있는 테크닉을 먼저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테크닉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지컬을 쓰면 훨씬 더 오랫동안 피지컬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강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 편함보다는 불편함 쪽에 더 가까워지는 건데, 가볍고 일정한 소리가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강한 고음을 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고음을 냈을 때 편안함의 차이가 달라요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가볍고 일정하게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.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대를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.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은 높은 위치와 가벼움을 활용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상태에서 강하게 내면 무지성으로 강하게 지르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.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대 위한 이 노래가, 이렇게 부르면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. 고음이 올라가긴 하더라도 빽빽 지르면서 소리를 조이기만 하면 그건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. 테크닉이 먼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힘 있는 소리를 내야 더 퀄리티 있는 소리인 겁니다.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대를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. 고음 뚫는 측면에서 보든 스태미너 측면에서 보든 가창의 편안함에서 보든 세게 내는 소리보다는 가볍고 일정하게 내는 소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이게 되고 나서 이제 세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의 발성이 안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당연히 가볍고 일정한 소리만 잘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또 아니죠. 힘 있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물론 내가 음악적으로 힘 있는 소리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면 익히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 표현의 한계성이 생기겠죠. 내가 음악적으로 힘 빼고 가벼운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? 그럼 굳이 익히지 않으셔도 돼요. 대신에 목의 수명이 빨리 줄어들겠죠. 일반인분들 대부분이 힘 있는 소리를 원하되 가벼운 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에는 힘 있는 소리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